디 애슬레틱, 아스널의 이적 시장 돌아보기입니다. 아르테타의 와킨스 열망, 막판 모라타 관심, 그리고 니판과의 협상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인데요. 1월 이적 시장이 한국 시간으로 2월 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적 시장이 종료가 되었지만 아스널은 원하는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했는데요. 공격수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영입으로 끝났죠. 그렇다면 왜 아스널은 선수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을까? 디 애슬레틱이 분석한 기사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널의 입장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선수 영입은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 합니다. 이거는 구단과 감독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시 전력감을 원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입 리스트에서 빼겠다, 이렇게 아르테타가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코멘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그렇게 무언가를 새로 가져다 줄 선수는 영입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르테타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원래 1월 이적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더 장애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최근에 PSLR을 준수해야 되는 문제까지 더해져가지고 아스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단들이 겨울 이적 시장 때 누구를 데려오는데 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스널은 PSLR을 이용해가지고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올리 와킨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스톤 빌라가 PSLR 문제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PSL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킨스를 매각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 합니다. 와킨스 외에는 아스널이 1월 이적 시장에서 데려올 공격수가 없었다 판단했다 하네요. 구단이 재정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선수는 안 데려온다, 이렇게 구단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당장 옆집 맨유를 생각했을 때 일단 데려올 선수 다 데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악성 매물이 돼가지고 주급은 주급대로 나가고 재판매는 재판매대로 안 되고 팀 스쿼드는 과포화돼가지고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구상은 또 못하고 있고, 이런 옆집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도박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카요 사카랑 제주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하베르츠나 트로사르마저도 잔여 시즌에 부상으로 쓰러진다면 아스널에 나올 공격수는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뭐 긍정적으로 한번 보자면 예산을 보존했기에 여름 이적 시장 때 빅사이닝을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가 활용할 수 있는 스쿼드 옵션을 여름에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지름길을 택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팀을 강화한다, 요걸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하죠. 잔여 시즌 동안에 하베르츠 부상 안 당하기를 여러분 기우제 마냥 계속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하베르츠가 부상을 당한다 하더라도 트로사르가 제로톱으로 나올 수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베르츠가 골을 못 넣는다, 슈팅이 이상하다, 이렇게 아무리 욕을 먹긴 하지만 하베르츠만한 공격수는 현재 아스널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카의 복귀도 뭐 당장 다음 주도 아니고 뭐 3월이 된다, 4월이 된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도박수를 뒀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아스널의 선택이 현명했는지는 5월이 돼서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스널 보드지는 11월 달에 LA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계획을 이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르테타, 그리고 팀 부회장인 팀 루이스, 그리고 전무이사 리처드 갈릭 모두 참석을 했다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저번 달에 방송을 했었죠. 임시 스포츠 디렉터로 임명된 제이슨 아이토도 합류해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스널의 이적 시장 계획은 겨울은 패스. 왜냐면 장기적으로
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름에 몰빵하자. 요때까지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나온 선수가 누구냐? 바로 맨시티로 간 빅토르 헤이스와 노르웨이의 뉴판, 이 두 명 정도만 데려오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충격이죠. 얼마 전에 브라질 센터백 빅토르 헤이스가 맨시티로 이적을 했잖아요. 원래는 아스널이 먼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빅토르 헤이스가 레알 마드리드도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현지에서는 빅토르 헤이스 아스널 갈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바로 부카요 사카가 12월 21일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제주스까지도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수 자리에서 엔트리가 2개나 비어버린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스널의 이적 시장 계획은 전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는 장기적인 목표로 해가지고 겨울에는 뭐 즉시 전력감 패스하고 여름에 몰빵하자. 근데 뭐 겨울에 굳이 데려오자면 18살의 브라질 센터백 빅토르 헤이스나 노르웨이에서 요즘 어리다 하는 뉴판 이렇게 2명 데려오자 했었는데 즉시 전력감이 필요해버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뉴캐슬, 빌라 모두 PSLR 문제가 많죠.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스널은 당장에 PSLR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스널은 상당한 예산을 갖고 1월 이적 시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럼 이 돈을 어디다 배분을 하려고 이렇게 논의가 길어졌냐? 바로 여름 이적 시장 때 큰 돈을 써야 되니까 겨울에는 그냥 영입으로 가자. 이런 파가 있었고 근데 제주스랑 사카 둘 다 나갔는데 겨울에 직전감 누구 하나라도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정도 이적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난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 파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저희 수비맨디 데려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비맨디를 데려오려면 겨울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비맨디를 데려올 걸 생각을 하면 겨울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수비맨디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수비맨디는 유니폼 입을 때까지 못 믿는다가 아니라 저는 경기장 들어갈 때까지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 애슬레틱에서는 수비맨디 영입 경쟁 1등은 아스널이라고 하긴 합니다. 자, 아르테타를 포함한 아스널 내부 인사는 1군의 즉각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겨울에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겨울에 즉각적인 영입을 하게 된다면 포기를 해야 되는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빅토르 헤이스입니다. 헤이스의 이적료가 3천만 파운드 정도 측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헤이스를 데려오게 된다면 겨울에 직전감이라 그러죠. 당장에 필요한 공격수를 데려올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주스랑 사카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빅토르 헤이스한테 그냥 3천만 때려 박아서 데려오자 이게 대세였는데 사카랑 제주스가 나가버리니까 헤이스 3천만 보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사이에 헤이스는 결국 맨시티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헤이스 이적 사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이스 물론 저는 이 헤이스가 패스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입니다. 왜냐하면 헤이스는 지금 당장 와도 경기를 뛰지 못합니다. 가브리엘이랑 살리바가 있는데 헤이스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데려오는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3천만이나 쓴다. 요거는 좀 애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르테타는 단순히 선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쿼드의 질을 향상시킬 선수만 데려오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했던 후보는 알렉산더 이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은 현실적으로 영입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삭에서 셰스코로 바로 채널을 돌렸다고 합니다. 셰스코로 바로 채널을 돌렸는데 문제는 라이프치히가 절대 판매할 생각 없다. 나가도 여름에 내보낸다. 시즌 중에는 우리 셰스코 팔 생각 전혀 없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거 데려올 공격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미 헤이스는 맨시티 가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매물이 올라옵니다. 바로 아스톤 빌라가 PSLR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킨스를 판매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월 18일에 빌라와 아스널 보드진 사이에 와킨스 판매에 대해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빌라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와킨스 또는 존 듀란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에메리 같은 경우는 듀란과 와킨스 두 명 모두 다 선발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 명을 무조건 내보내야지 빌라 PSLR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는 이미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부터 듀란을 알 나스르와 이적 협상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근데 빌라가 생각하기에 듀란이 진짜 그 돈에 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킨스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아스톤 빌라의 초창기 계획은 와킨스 아스널에 6천만 파운드 정도에 팔자, 이런 계획이 있었다 합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아스널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와킨스는 아스널의 영입 리스트에 전혀 없었다 해요. 없었는데 와킨스 정도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증된 골잡이고 즉시 팀에 도움이 될 선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침 셰스코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공격수 보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6천만 지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 합니다. 물론 셰스코는 21살의 나이고 잠재력이 크지만 보장된 즉시 전력감으로 보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죠. 따라서 29살이긴 하지만 와킨스가 더 낫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와킨스 영입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팀 내부적으로 엄청 갈렸다 해요. 구단에서는 이제 30살 되는 선수한테 6천만 파운드나 지불해? 하지만 구단 내부적으로 아르테타의 의견이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시 크론케가 빌라와의 경기가 끝난 후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와킨스 영입하기로 확고히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와킨스한테 진심이었던 건 몰랐네요. 거기다 와킨스는 군어 출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사고가 터지죠. 존 듀란이 알 나스르에 7천만 유로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가 되게 좀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듀란이 사우디로 가버린 순간 아스널의 와킨스 거래는 사실상 무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코멘트를 내렸네요. 자, 그렇다면 뉘파는 왜 딜이 부러졌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와킨스 거래와 함께 아스널은 로젠보리에서 스베레 뉘판 영입을 시도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높은 평가를 받는 미드필더인 뉘파는 아스널뿐만 아니라 시티 풋볼 그룹의 지로나와 아스톤 빌라 관심까지도 받았다 하는데요. 뉘파는 실제로 영국에 왔습니다. 영국에 왔을 때 아스널과 직접 만나서 논의도 했다 하는데요. 이 런던에서 미래를 결정짓지 않고 노르웨이로 돌아갔다 하네요. 그리고 뉘판한테 연락이 온 것은 여름까지는 노르웨이에 머물겠다, 이적은 여름에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그 선택을 존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뉘판 관련해서 인터뷰가 하나 나왔습니다. 뉘판이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구단들은 이적 결정을 지연시키는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스베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세대교체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스베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만약 3월 전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 결정을 내려야 하죠? 자, 이러한 인터뷰는 뉘파는 무조건 여름에 이적하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뉘판 이적사가도 부러졌고 이제 아스널이 데려올 수 있는 매물은 와킨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킨스의 이제 올인 체제로 들어간 아스널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골키퍼 영입도 시도를 했다 합니다. 지난주에 지로나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경기를 했었죠. 그때 아스널이 스페인 원정을 갔었는데 이때 에스파뇰로 일부가 가가지고
에스파뇰의 골키퍼 조안 가르시아와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조안 가르시아는 우리 아스널 팬분들도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지난 여름에도 영입을 하려 했었던 에스파뇰의 골키퍼입니다. 근데 이때 조안 가르시아와 협상을 했는데 가르시아 역시도 겨울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다 합니다. 자, 이거 제가 딱 했을 때 뭔 골키퍼냐 이렇게 뭐라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세컨 골키퍼가 없습니다. 네투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투는 임대생입니다. 네투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아스널에 없을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널 세컨 키퍼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에 에스파뇰에 조안 가르시아를 데려오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안 가르시아 딜이 부러지고 알바로 모라타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AC 밀란 역시도 모라타의 임대 이적에 대해서 열려 있다 하고, 그리고 모라타 에이전트 쪽에서도 아스널 임대 이적 어떠냐 이렇게 연락이 왔다 합니다. 이때 아스널은 모라타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라타 에이전트한테 이적 제안을 들었을 때 아스널은 즉각적으로 계약에 임하진 않았다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다 해요. 근데 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시간에 갈라타사이가 먼저 채갔다 합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는 모라타가 오면 팀 전력에 플러스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딜레이가 있었다 하는데 그 사이에 갈라타사이가 채간 거죠. 와킨스 빼고는 아르테타 눈에 확실히 들어온 공격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반 퍼거슨에 대해서도 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아스널이 이전에 에반 퍼거슨의 포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미 라임 스털링과 네투를 임대로 데려왔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리그 내에서 임대를 2명 이상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반 퍼거슨을 임대로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아스널은 그렇다고 에반 퍼거슨을 완전 이적해가지고 데려올 생각은 없었다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뉘판 날라갔고 비토레이스 날라갔고 모라타 날라갔고 에반 퍼거슨 날라간 상황에서 와킨스에만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마티스 텔 에이전트한테도 연락이 왔다 합니다. 아스널은 텔의 자질을 알고 있었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텔이 프랑스 리그 렌인가? 렌에서 뮌헨 가지 않았나요? 텔이 렌 시절에도 아스널이 스카우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텔의 자질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왔을 때 텔이 과연 중앙 공격수로서 하베르츠를 밀어낼 만한 실력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또 확신이 없었다 해요. 그렇다고 좌윙으로 나왔을 때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시즌2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때문에 뮌헨 경기 많이 보실 텐데 텔이 좌윙으로 나왔을 때 거의 재앙 수준이죠. 결국에 텔 에이전트한테도 연락이 왔지만 아스널은 텔이 중앙 공격수로 나왔을 때 하베르츠를 밀어낼 만한 실력인가? 요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그다지 100% 전력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고 결국 아스널에게 남은 카드는 올리 와킨스 1명. 좀 복잡하네요. 예. 자, 결국 이렇게 아스널의 1월 이적 시장은 조용하게 지났습니다. 12월 달에 포르투의 임대 중인 파비오 비에리라를 불러올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진첸코 안 팔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첸코에 대해서는 임대 제의만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스널은 진첸코를 임대로 보내기보다는 완전 이적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셀틱은 키어런 티어니 1월달에 좀 보내주라 했는데 티어니가 여름까지 끝까지 팀에 남기로 해가지고 티어니 역시도 나가지 않았고요. 와킨스가 좀 아쉽네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아스널은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랑 에단 은와넬이라는 신성이 올라왔죠. 이들을 1군에 승격시킨 결정은 훌륭했다는 것을 입증했고요. 또한 사카가 이제 시즌 막판에 돌아온다는 말도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점은 하베르츠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공격진이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적 시장을 통해 젊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려 했었죠. 예를 들어서 비토레이스나 뉘판 이 두 명만 데려오려 했었는데
사카와 제주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나중에 경험 있는 공격수를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계획 모두 아스널은 모두 진행을 하지 못했죠. 이 결정을 통해서 두 가지 시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 돈 많이 세이브 했으니까 여름에 도대체 누굴 데려오는 거야? 이런 기대감 하나. 그리고 반대로 여름에 너 누구 데려오는지 보자. 이렇게 두 개. 압박감과 기대감. 이 두 가지를 챙겨간 겨울 이적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 두고 보자. 사실 저는 약간 좀 두고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구단 내부적으로 의견이 너무 통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연을 하다가 놓쳐버린 선수가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토레이스 놓친 건 인정. 왜냐면 비토레이스가 만약에 온다면 3천만 정도에 오기로 되었다 하는데 비토레이스 온다 하더라도 마갈량이스나 살리바 절대 못 채칩니다. 얘는 뭐 몇 년 있다 나올 선수인데 그래서 비토레이스 놓친 건 인정. 근데 너무 올리 와킨스에만 집중하느라 모라타나 테리나 셰스코아한테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채팅에 그루트님이죠. 그루트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널 팀 체급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애매한 매물, 스쿼드 뎁스, 머릿수 채우기 절대 안됩니다. 아스널 팀 체급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직전값만 데려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초반 때 얘기했잖아요. 누구 빵꾸 났다고 막 데려와가지고 망가진 스쿼드. 맨유. 네, 맨유. 주급은 주급대로 나가고 스쿼드는 너무 커져가지고 새로운 감독은 지금 전술 어떻게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요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이적 시장은 마감이 되었지만 아스널의 여름 준비 작업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수비맨디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뉴판과 골키퍼 가르시아 역시도 목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름 이적 시장 때 뉴판, 수비맨디, 골키퍼 조안 가르시아 여기다 한 명이 더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한 명이 누가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예. 이상 몰빵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뉴캐슬이 저는 챔스를 갈 것 같거든요. 뉴캐슬 챔스 가버리면 이삭도 좀 오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름에 빅사이닝 누가 왔으면 좋을 것 같나요? 오늘 또 로마노가 기사 하나 올렸더군요. 아스널 여름에 빅사이닝 하나 올 거라고. 네, 전화희님 어제 보고 느꼈음. 이삭 절대 안 옴. 아, 네, 그루트님. 아,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은 디 애슬레틱 현지 기사를 번역해 왔고요. 11월 달에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아이토랑 아르테타랑 팀 루이스 이렇게 구단 수뇌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겨울 이적 시장 계획은 장기적인 플랜, 뉴판이랑 비토레이스 이 둘 데려오자. 이거 아니면 뭐 데려올 선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갔다 하는데 문제는 사카랑 제주스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팀 플랜이 바뀌었습니다. 즉시 전력감 데려오자. 근데 직전감이긴 한데 단순히 머릿수 채우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무언가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 요 정도 급 아니면 안 데려온다. 이렇게 플랜이 바뀌었다 해요. 그래서 와킨스, 셰스코, 이삭 이렇게 올라왔는데 셰스코 안 판대, 이삭 안 판대, 와킨스 데려올려 했었는데 문제는 존 듀란이 갑자기 사우디로 말도 안 되는 돈으로 가버리면서 빌라가 와킨스 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와킨스 안 판대. 여기서도 꼬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와킨스에 몰빵하는 사이에 모라타 날라갔고 텔 날라갔고 근데 에반 퍼거슨 올라왔는데 야 에반 퍼거슨은 굳이 데려온다 하더라도 팀 스쿼드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로나 원정 갔을 때 스페인 가잖아요. 그때 조안 가르시아 만나가지고 또 협상을 했다요. 근데 조안 가르시아 역시도 겨울에는 안 올게요 이랬다 합니다.